네, 안녕하세요. 리탈의 문경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세미나 내용은 IT 서비스의 그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컨테이너 데이터 센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최근에 IT 서비스의 변화는 너무 빠르고 우리가 참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어떤 코로나라는 외부적인 충격들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존에 너무 잘 알고 계신 데이터 센터라는 요소에 특히 최근에 속도라는 부분에서 화두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컨테이너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내용들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존에 우리 데이터 센터들이 물리적 통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IT 시스템에 대한 가상화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비용 절감이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화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그 IT 서비스의 변화라는 것 자체가 비용 절감 그리고 변화 대응 이런 큰 화두를 가지고 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더 뭐 나올 게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과거에 이미 실행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반복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요소들이요, 분산 환경을 많이 썼어요. 많은 데이터 센터 그리고 분산된 환경들을 쓰다가 그 다음에 물리적 통합을 진행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그 큰 데이터 센터, 큰 건물 안에 데이터 센터가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상화라는 형태들로 다시 진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가상화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니 가장 문제는 속도였고요. 그리고 효율성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밀도, 에너지 절감, 효율 향상 세 가지 화두가 등장을 하는데요. 고밀도에서 보면 사실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빅데이터, AI, 그 다음에 OTT. OTT라는 건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것들로 대변될 수 있고요. 그리고 IT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IT 장비도 GPU 서버의 사용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가 또 훨씬 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는 있는데, 실제 이 에너지를 쓰면서 이 에너지라는 게 다 돈이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하는 장비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냉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방식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서 좀 더 효율적일 수는 없을까 하다 보니까 관리효율 향상, 그리고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어떤 요구사항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모듈러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등장한 지 거의 제 생각에는 20년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20년 전에도 누군가는 좀 더 비용 효율적이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대응할 수 있을까?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어떤 인프라 코어라고 하죠. 기반 설비라고 하는 최초의 내가 구축하게 되는 최대 용량을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1, 2, 3, 4가 증설하는 형태들로 가는 게 모듈러 데이터 센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그림은 한국 데이터 센터 연합회에서 최근 발간한 리포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20년에서 현재 20년이죠. 20년에서 23년 사이에 엄청난 전력 수요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를 이끌게 된 요소들은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IoT,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너무나 많은 우리가 이루 말로 설명하기 힘든 내용들이 참 많이 있고요. 특히 거기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현상의 변화 때문에 그 넷플릭스, 특히 요즘에 가장 각광받고 있고요. 유튜브 같은 동영상 컨텐츠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데이터 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데이터 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절대 듣지 못할 얘기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쌓고 잘 분석하느냐가 나라가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기로에 설 수 있는 중요한 요소까지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IT 서비스 증가 속도를 데이터 센터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 센터가 동시 구축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구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빠른 변화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사업을 실수하지 않고 단계별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2021년과 22년에 증가하는 속도와 23년의 증가 속도가 다른 이유는 지금 20년부터 많은 회사들이 지으려 하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라는 것 자체가 건물이고요. 계획을 하다 보니까 실제 계획에서 구축 완료까지는 3년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3년에는 공급이 많아질 수 있지만 21년, 22년에는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 이 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런 모듈러 데이터 센터들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단일 공간, 모듈 공간, 컨테이너. 그렇다면 단일 공간에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 모델입니다. 누구나 데이터 센터 하면은 넓은 공간에 많은 서버 렉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 이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의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너무 큰 공간을 세팅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증설이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서비스의 변화가 반년에도 일어나고요. 1년에도 일어나고 너무 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그 수요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큰 공간 안에 한 번에 설정을 하고 갔을 경우에는 그 다음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 건물을 전부 다 리모델링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모듈러 공간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공간만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상가를 지어놓고 상가에 단계별로 상가를 임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공간들은 콘크리트 형태 그냥 있겠죠. 다만 배관이라든가 전기는 다 갖다 놓겠죠. 그런 형태로 모듈 공간들을 구성해 놓으면 처음에는 1번, 다음에는 2번 형태로 증설하게 되면 이게 좋은 거는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투입하는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전력 밀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좁은 공간 안에 최대한 많은 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서비스는 빨리 변하는데 우리가 따라잡기가 참 힘들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컨테이너 기반의 구성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해외는 많이 있어요. 국내는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컨테이너의 장점을 보면 고밀도 15kW, 20kW의 고밀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응 속도가 6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멋진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컨테이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큰 특징은요, 단계별로 증설이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증설한다는 얘기는 물론 컨테이너 단위로 증설하기 때문에 쉽고요. 그 다음에 유연한 대응이라는 건 IT 서비스, 고객이나 누군가 시장의 수요가 바뀌는 거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형태, 용량 여러 가지, 그리고 고밀도 고발열로 대응할 수 있다.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닌 조금 더 진보적인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렉당 20kW 이상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여기 옆에 보시면 구축과 증설이 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건축 인허가나 기초공사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여기에 전체 공기의 30% 이상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컨테이너 형태들은 기존의 창고든 공장이든 유휴 공간 안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매우 좋고요. 그리고 공간 규모에 대한 제약이 적습니다. 도심에 작게 구축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엣지 데이터 센터를 아주 쉽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데이터 센터 안에 적용되는 어떤 방식들을 보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이쪽에 컨테인먼트 인라인 내각 장치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요거는 쉽게 보면 이제 비닐하우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찬 공기 또는 더운 공기가 모여 있고 파란 색깔이 렉과 렉 사이에 끼어 있는 냉각 장치로 보시고요. 근데 이게 좀 더 렉당 소비 전력이 올라가면 냉장고 형태가 됩니다. 밀폐형 냉장고로 파란 색깔 냉각 장치 렉 하나. 그래서 이게 40kW. 좀 더 상당히 초고밀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40kW 하면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여름에 아스팔트, 새로 포장한 아스팔트에서 올라온 열기 정도가 40도가 됩니다. 40kW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기를 냉각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좀 더 특별한 방식을, 근접 냉각이라는 방식을 쓰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사례를 보면
우리가 이제 엣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엣지란 부분은 어떤 IoT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면서 실제 데이터가 발생하는 곳에 가장 근접해 있게 설치하는 걸 엣지 데이터 센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엣지 데이터 센터들의 특징은 내부에 렉이 한 4개, 5개, 그리고 이 컨테이너 자체가 독립적 기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엣지 데이터 센터가 됩니다. 들어서 갖다 놓으면은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레디메이드 상태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다음은 이동형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동할 수 있느냐 말씀하실 수 있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하는 분에 따라서 운영을 잘 해야 되겠죠. 실제 이런 형태들은 1년에 최소한 5번 이동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다만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충격에는 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주로 쓰이는 곳은 연구 용역이나 과제들, 아니면 단기적인 마이그레이션이나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단기적으로 하는 데들에 이동하면서 지원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안에는 서버, 냉각, 서버렉, 냉각 장치, UPS, 배터리, 발전기, 환경 모니터링, 소화약제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요 트럭에 올려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트럭에 올렸을 때 고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 장소에 가면은 이 컨테이너에 내장된 다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트럭에서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위치에 내려놓고 운영을 하다가 다시 이동을 하게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밀도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고밀도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은 컨테이너 2개를 결합한 형태고요. 컨테이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안에 렉이 28개 들어 있고 렉당 20kW가 가능하고요. 전부 다 돼 있는 형태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컨테이너가 2개가 결합이 돼 있고요. 앞에 지금 제가 언제나 쓰는 이름을 안 지었어요. 쟤는 아직 이름이 없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 안에 보시면 컨테이너 2개가 결합이 돼 있어요. 양쪽이 대칭형 구조인데, 초록색은 네트워크 트레이, 그 다음에 빨간색, 파란색 서 있는 거는 이제 대용량 배전하는 버스 덕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파란색 보이는 게 고밀도 냉각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좁은 공간 안에 집중적인 냉각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에 정의된 용량들을 빨리빨리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반년 안에 대응이 가능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래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건 평면도예요. 평면 안에 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각 장치들이 쭉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이제 이걸 컨테이너라고 생각 안 하면 이거 전산실 레이아웃이구나,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이렇게 버스덕트라는 것들이 올라갈 수 있고요. 20kW로 보면은 냉각 장치만 늘어나면 됩니다. 다만 렉 수가 줄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20kW. 근데 20kW만 해도 일반적인 전산실에서는 꿈의 숫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하지만 컨테이너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렇게 배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서 좀 더 진보된 방식은 뭐냐면, 여기는 아까 앞에 보셨던 냉각 장치가 없죠. 요 뒤에 달려 있어요. 파란색 위 뒷문이 냉각입니다. 쿨링 도어라는 거. 뒷문이 냉각이라서 공간을 아주 적게 쓰고요. 그 적게 쓰는 공간 안에 다시 저 장비가 전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모두 좋은 장비는 없기 때문에 저 장비도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는 삼성전자 컨테이너 데이터 센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데이터 센터들은 이런 형태들로 창고 안에 정말 건물에 투자 안 하고 정말 단순하게 가는 형태들이 주종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 데이터 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속도, 그리고 고밀도,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용량, 이 3가지를 만족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멋진 건물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품 사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수원에 옛날 거기 삼성전자 냉장고나 세탁기 공장이 있던 데죠. 거기를 지금 R&D 센터로 되어 있는데, 수원 디지털 시티 안에 삼성전자의 디지털 사업부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부의 R&D 센터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공장이 너무 낡아서 제가 뒤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기 공장이 너무 낡았어요. 비가 셀 수 있다. 그리고 냉방, 난방이 안 된다. 다만 재활용할 수 없다. 공장이 너무 커서 전체를 헐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그 안에 이렇게 컨테이너 데이터 센터를 꾸몄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개가 결합된 방식이고요. 이미 설명드린 있으면 익숙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내부에 보면 여기가 결합된 부위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결합을 했고요. 그래서 안에는 충분히 넓습니다. 다만 예쁘지 않아요.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용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쿨링 도어라고 하는 뒷문짝이 냉각입니다. 이 안에 찬물이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더운 열이 식혀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대용량 전기를 배전할 수 있게 버스덕트라는 게 올라가 있고요. 실외기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공장의 일부 구간이에요. 공장의 일부 구간 안에 순서대로 1, 2, 3, 4, 5, 6, 7 그리고 밖에 요 실외기, 요거죠. 요 실외기가 1, 2, 3, 4, 5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반쪽을 생산을 해서 싣고 옵니다. 안에는 완전 조립된 상태로. 그리고 현장에서 여기 보시면 기차 레일이 있어요. 기차 레일이 얹어서 밀고 들어가서 조립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세계에서 최초고 국내에서도 최초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자, 그 다음 설명드릴 거는 이제 랩달마인이라고 노르웨이에 있는 이제 데이터 센터고요. 리탈과 IBM 그리고 노르웨이 정부가 같이 투자해서 만든 데이터 센터인데 특징은 광산이에요. 폐광산을 지금 여기 보시는 건 이제 광산 모델이고요. 개미지처럼 생긴 게 이제 채굴한 형태예요. 이 안에 컨테이너를 우리 이제 짜장면 배달하듯이 배송을 합니다. 그럼 안에서 트럭이 가서 배송해서 내려놓고 리탈은 여기에 컨테이너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 저희 그룹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닷물을 활용한 열교환을 해서 냉각을 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수력발전소를 활용해서 전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는 이런 사업 모델이 상당히 발달을 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공장 옆에 우리가 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경우에 많은 분들이 그 IoT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엣지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장 안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장 안에 공간 확보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먼지라든가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컨테이너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컨테이너 안에 이미 사전에 완전히 구성이 되어 있는 세트를 그대로 들고 나와서 현장에 갖다 놓고 배관이라든가 전기 연결하고 시운전을 하게 되면은 완성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열심히 바쁘게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컨테이너가 한국에서 잘 먹히지 않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사실 첫 번째는 컨셉입니다. 내가 그 큰 돈을 들였는데 컨테이너 이게 다야? 왜냐면 위에 높으신 분들은 그래요. 좀 멋진 데이터 센터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멋진 건물, 많은 사람들이 근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심에 있어야 되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 하지만 제가 누차 설명드린 것처럼 서비스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서비스를 따라잡지 못하면 멋진 건물 필요 없고 사실 도심도 필요 없습니다. 전기를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받을 수 있고 빨리 대응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인 거가 뭐냐 했을 때 요즘에는 데이터 센터들이 지방에 있는 혁신 도시로 많이 갑니다. 왜냐? 전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땅값이 싸고 지자체들이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컨테이너 데이터 센터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리탈이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레퍼런스, 삼성전자라든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용 컨테이너 데이터 센터 저희가 지금 이제 안산에 있는 스마트 제조신 센터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ESS 컨테이너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컨테이너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